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올리패스가 정답이었어요. 올 모두 다 지금 이 종목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가격 전에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리패스라는 종목의 상장을 기다리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장애 최대어로서 올해 이제 IPO가 되는 종목 중에 가장 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죠.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지금 시장인 만큼 동전주가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이런 종목들에다가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노벨상 수상 이슈와 함께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올리패스가 바로 10월 중순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한 달 정도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이제 손절가 구간대, 이 저가 구간대 잡으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한 쌍바닥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로 나오는 그런 구간을 지금 이제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올라갔었던 종목 컴퍼니 K도 상한가 나오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줬었죠.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가지고 우하향 쭉 진행이 되다가 첫 번째로 지금 상한가를 나오고 나가지고 이 상한가를 지켜주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뭐 단기적으로 50% 이상 또 단기적인 변동성 나와줬었던 그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올리패스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바닥 구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저가 이탈하는 18,000원 여기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서 급등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도 여러분들도 좀 크게 잡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원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 구간대 1차적인 목표가 잡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구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장가 구간 볼 수 있는 3만 원 언저리 구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신규 상장주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 크게 하면은 또 크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원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올리패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시대, 폴더블. 네. 아니에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제목을 제가 좀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대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기존에는 4G 스마트폰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통신망이 나온다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5G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스마트폰 아직 뭐 바꾸고 싶지 않은데가 아니라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결국은 안 바꾼다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이제 수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이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제로 SK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발표가 나왔었던 게 2020년에는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2억 대 정도는 발생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은 사실 LCD에 대한 비중이 워낙 컸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시장 규모는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조사해 본 결과로는 2019년에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281억 정도가 되는데 2025년에는 431억 규모로 좀 가파르게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OLED 패널 생산량이 2025년까지 약 2배 정도 증가가 될 거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2020년까지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이 20배나 증가될 거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온 만큼 저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에 좀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계속 기관의 순매수를 좀 눈여겨봤지 이렇게 뜯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주셨던 에스코넥도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지금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사모펀드가 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기관계 수급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제 네, 소위 연기금. 말해서 연기금 아니면 보험 네. 그리고 투신, 은행 뭐 이런 수급들이 있는데 사실 요 근래에 들어갔고 펀드 규모는 사실 조금 많이 과거 대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펀드 설정액 규모만 보더라도 17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증권사 가서 펀드 이 계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잘 없을 겁니다. 한때 핫했는데요. 그렇죠. 과거 2000년대 초는 핫했지만 네네. 요즘 들어가지고는 워낙 대체 상품들이 오. 많다 보니까 뭐 ETF라든지 ELS 같은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늘어나서 소위 말해 펀드의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모펀드 시장은 자꾸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49인 이하의 바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금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펀드 설정액이 174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모펀드의 설정액이 170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사모펀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수 추종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거의 목표 수익률이 4%에서 한 5% 정도의 평균이 나온다라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게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가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닥터관 전문가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우라노스 전문가님 지금 힌트도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어떡하죠? 일단은 기관계에서 순매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도 지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좀 순매수를 찍혀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LCD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이 OLED 쪽으로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관계 매수세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살펴주고 있고 특히나 기관계 매수세가 되는 가운데 있어서 11월 달에 특히나 들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사모펀드에 좀 이제 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도 전고점 구간대 돌파를 하고 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하고 최근 이제 11월 달에 어느 정도 주가 이 지지 구간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은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성회로기판이라고 FPCB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만 좀 내용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OLED TV 시장이 확대를 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바로 이 OLED 소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서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OLED 기업으로 아예 이제 편입이 되어버린 이녹스 첨단 소재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특히나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모펀드에서 거의 뭐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거의 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끌어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뭐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도 뭐 거의 이제 방금 봤었던 종목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듯 싶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OLED라던가 특히나 지금 이제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수급까지도 같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구간대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면서 덕산 네오루스까지 사모펀드 관심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종목 이 정도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V원택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2017년 11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네. 되겠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V원택이라는 기업이 2017년 11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13,000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27,000원까지 갑자기 이제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이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요때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수주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중국 쪽으로 인해서 이 바저융구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회사하고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플렉서블 OLED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가 바로 한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트렌드가 생겼던 때였고 마침 이때 수주 공시가 발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단기간 만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가 발생하는 종목 쪽으로 주가가 한번 단기간에 좀 강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힌트가 바로 결정적인 힌트인 게 바로 뭐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V원택이 중국의 바저융구라는 회사와 같이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도 이 바저융구라는 회사와 수주 계약을 곧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